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던 이장호, 74, 씨는 가족과 이웃 모두가 인정하는 건강한 노인이었다. 평소에도 등산을 즐기며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활기찬 에너지를 전해주는 인물이었고, 전날 저녁에도 손녀와 영상통화를 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였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하나 없이 병원 건강검진에서도 또래보다 더 건강하시네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랬던 그가 다음 날 아침 영원히 눈을 뜨지 못했다. 아내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차리며 남편을 깨우러 간 순간 이 씨는 침대 위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심정지가 온 지 오래였다는 판단이었다. 사망 원인은 수면증 급성 심장정지. 말 그대로 자는 도중 심장이 멈춰버린 것이다. 그의 가족은 충격에 빠졌다. 멀쩡하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특히 그날 밤 함께 통화했던 손녀는 할아버지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다음에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라며 우려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 사이에서도 노인들의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런 조용한 죽음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노인의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원인 중 40%는 수면 중에 발생하며 그중 다수는 평소 건강하다고 여겨진 이들에게서 일어난다고 한다. 이처럼 조용히 아무런 신호 없이 다가오는 죽음. 그 원인은 단지 노화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일상의 습관 속에 숨어 있는 것일까? 서울대학교병원 수면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2%가 수면의 위험한 습관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그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최근 논문에서는 이러한 습관을 개선한 노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7년 이상 연장되었다는 결과도 발표되었다. 나는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고가의 약이나 첨단 검사기기보다는 작은 생활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건강을 되찾는 경우를 숱하게 목격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과소평가되는 습관이 바로 잠이다. 우리는 종종 수면을 당연한 일상으로 생각한다. 그냥 누우면 자고 일어나면 끝이라고 여기며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노인의 수면은 단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치유 과정이다. 노인이 되면 심장은 젊을 때보다 약 30% 더 약해지고 혈관은 경직되며 폐 기능도 떨어진다. 수면 중에는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며 호흡은 낮아진다. 이 상태에서 잘못된 수면 습관이 더해지면 몸의 회복이 아닌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취침 직전의 과식, 방온도 조절 실패, 무의식적인 수분 과다 섭취,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된 수면 자세는 이 모든 변화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마치 물이 끓기 직전처럼 겉으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갑자기 위험이 폭발하는 것이다. 이장호 씨의 사망도 아마도 그런 조용한 경고들이 쌓여온 결과일 것이다. 평소 야식을 즐겼다는 아내의 증언, 침실 온도가 유난히 따뜻했던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잠들었다는 기록. 모두 사소해 보이지만 쌓이고 쌓여 결국 심장을 멈추게 한 생활 속 누적 위험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나는 괜찮겠지라며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하나씩 작더라도 바꿔볼 것인가? 이 책에서는 앞으로 여러분의 수면을 위협하는 4가지 치명적인 습관과 그것을 바꾸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이 내용은 의학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다. 이는 내가 수십 년간 직접 진료하고 가족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찾아낸 실전적인 지혜들이다. 부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만큼은 조용한 죽음이 아니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잠 속에서 긴 생애를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떻게 주무시겠습니까? 이장호 씨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한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몸속에서는 이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나이 들어가는 몸은 결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변화는 특히 수면이라는 시간에 가장 민감하게 드러난다. 많은 노인들이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말한다. 실제로 병원 건강검진에서도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병원 검사는 대부분 현재 상태를 평가할 뿐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회복하는가까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특히 수면 중에는 평소 드러나지 않던 몸의 약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심장 기능은 젊은 성인보다 평균 30% 이상 저하되며 폐의 탄력성은 23% 감소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수면 중 호흡은 얕아지고 산소 공급 능력도 떨어진다. 동시에 뇌혈류량도 감소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곧 치매, 우울증, 심장질환 등의 위험과 직결된다. 또한 신장 기능도 노화로 인해 현저히 떨어진다. 70대 이후부터는 신장의 혈액 정화 능력이 40% 이상 감소하며 이로 인해 수분 조절 능력 또한 낮아진다. 밤에 물을 조금만 더 마셔도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칫 낙상하거나 수면이 끊기는 일이 반복되면서 심장과 뇌는 쉬지 못한 채 스트레스를 받는다. 심리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자녀들은 독립하며 점점 고립감을 느끼는 노인들이 많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2024년 기준 23.5%로 계속 증가 중이며 이들 중 다수는 밤에 외로워서 잠이 안 온다고 호소한다.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심박수는 빨라지고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는 데 방해를 받는다.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매우 서서히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이다. 20대, 30대 때는 밤을 새우고도 멀쩡했던 사람이 60대가 되면서는 조금만 수면이 부족해도 하루 종일 피곤하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원래 나이 들면 그런 거지라며 방치한다. 이 방치가 결국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몸과 뇌가 회복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생물학적 복구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심장은 박동수를 줄이며 과부하를 피하고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며 신경회로를 정리한다. 그런데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이 복구 시스템 전체가 흔들린다. 최근 하버드 수면연구소는 노인들의 수면 패턴을 장기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일주일에 4일 이상 수면이 6시간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 2년 내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2배 증가하며 기억력 저하, 우울증 증세가 동반될 확률도 1.7배 높아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노인이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까? 첫째,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수록 자연 분비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졸음이 잘 오지 않는다, 자주 깬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는 불만이 생기는 것이다. 둘째, 기초 대사율이 낮아져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 이는 방 온도가 조금만 높거나 낮아도 쉽게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자주 깨거나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셋째, 자율신경계 기능이 불안정해지면서 수면 중 심장 박동과 호흡이 고르지 않게 된다. 젊을 때는 밤중에 심박수가 자동으로 안정되지만 노년기에는 수면 중에도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하게 작동하며 이에 따라 심장이 무리를 겪게 된다. 이 모든 점을 종합하면 노년기의 수면은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단순히 잠을 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떻게 자는지, 언제 자는지, 무엇을 먹고 자는지, 어떤 자세로 자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자는지까지 모든 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우리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4가지 대표적인 습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 중에는 매우 흔한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다. 취침 전 간식, 물 한 잔, 따뜻한 이불, 익숙한 자세 같은 평범한 것들. 하지만 이 평범한 것들이 70세 이후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지금까지와 같은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익숙하고 편할 수 있다. 그러나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한다면 그 편안함은 곧 익숙한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그 익숙함의 질문을 던질 시간이다. 가령 지금의 수면 습관이 나에게 진짜 안전한가? 노년기의 수면이 얼마나 민감한가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 수면을 위협하는 가장 흔한 습관들을 살펴볼 차례다. 그 시작은 어쩌면 너무도 익숙한 장면에서부터 시작된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박영수, 76세, 씨는 평생 야식을 즐겼다. 젊을 때는 늦게 퇴근하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혹은 밤 11시에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이 일상이었다. 은퇴 후에는 이 습관이 더욱 강화되었다. 밤에 조용할 때 먹는 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일상이 그에게 어떤 대가를 가져올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어느 날, 박 씨는 잠결에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겠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여겼지만 점점 더 자주 같은 증상이 반복되었고 결국 병원을 찾았다. 진단명은 일식도 역류와 부정맥 초기. 담당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취침 전 식사 습관을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은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 전 무거운 식사는 노인에게 있어 단순히 불편함 그 이상을 초래한다. 특히 늦은 밤의 과식은 심장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인체에는 생체 리듬,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낮에는 활동하고 음식을 소화하며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집중하고 밤에는 회복과 재생을 위해 신체 기능을 조절한다. 이 과정에서 위장의 활동성도 저하된다. 즉, 밤에는 소화 효율이 낮아지고 신체는 소화보다 회복에 에너지를 쓰고자 한다. 하지만 그 타이밍에 무거운 식사가 들어오면 상황은 달라진다. 위장은 여전히 소화를 시도해야 하고 이산 분비가 활발해진다. 문제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며 인접해 있는 심장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해부학적으로 식도와 심장은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다. 위산 역류가 반복되면 심장 리듬의 불규칙성을 유발하고 부정맥 혹은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심장협회 AHA의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2시간 이내의 과식을 한 노인은 심장마비 위험이 71% 증가하며 뇌졸중 발생률도 현저히 높아진다.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도 유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늦은 저녁 식사를 하는 노인은 하지 않는 노인보다 뇌졸중 위험이 64%더 높았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인의 식문화는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고기류, 튀김류, 매운 찌개, 국밥 등은 대부분 고지방, 고나트륨, 고열량 식사이며 위에 부담을 주는 식재료가 많다. 실제로 한국 노인의 평균 저녁 식사 시간은 8시 30분 이후로 늦어지고 있으며 식후 바로 눕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다. 가능한 한 오후 6시, 7시 사이에 식사를 마치고 최소 3시간의 여유를 두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위가 수면 전까지 대부분의 소화를 마칠 수 있다. 식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 량을 줄이고 기름진 음식 대신 소화가 쉬운 메뉴를 선택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저녁 식단의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겹살보다는 삶은 닭가슴살이나 두부, 채소를 중심의 식단이 바람직하다. 찌개나 탕도 자극적이지 않은 된장국이나 맑은 국이 좋다. 매운 음식, 튀긴 음식, 기름진 국물, 탄산음료, 카페인 함유 음료는 모두 피해야 한다. 이들은 위산을 자극하고 수면 중 위식도 역류를 유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잠자기 직전에 간식 습관을 재점검하는 것이다. 밤에 허기가 질 경우 라면이나 과자 대신 바나나 반쪽이나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이 더 안전하다.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며 허브차는 위장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완화시켜준다. 마지막으로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소파에 기대어 책을 읽는 등 몸을 수직으로 유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위산 역류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나의 환자 중 73세 나경자 씨는 30년 넘게 잠들기 전 야식을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가슴이 뜨겁고 눌리는 느낌에 잠을 깨는 일이 반복되었고, 이는 낮 시간 집중력 저하로 이어졌다. 식사 시간을 저녁 6시로 앞당기고 가벼운 샐러드와 수프를 저녁으로 바꾸자 2주 만에 가슴 통증이 사라지고 수면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익숙한 행동이 노화된 몸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습관이 지금은 지속 가능한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변모했을 수 있다. 오늘 저녁, 당신의 식사는 무엇입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의 위는 쉬고 있습니까? 이제는 식사조차도 전략적으로 해야 할 나이이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언제 먹느냐도 중요한 시대다. 앞서 우리는 늦은 밥 무거운 식사가 심장에 어떤 위협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또 다른 흔한 습관, 바로 잠들기 전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특히 많은 노인들이 이 습관을 건강한 습관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 78세의 최미숙 씨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고 TV에서 본 정보를 꼼꼼히 실천하는 분이다. 물을 많이 마시면 독소가 빠지고 건강해진다는 방송을 보고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꼭 챙겨 마셨다. 특히 자기 전에는 자는 동안 수분이 빠지니까 보충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물 2컵을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다 현관 앞에서 넘어져 고관절을 골절했고 수술 후 3개월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이처럼 가루와 나간 수분 섭취는 단순히 밤에 자주 일어나는 불편함 그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노년기의 신체는 수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젊을 때와 다르다. 70세 이후에는 신장의 혈액여과 기능이 약 40% 이상 감소하며 이에 따라 소변 농축 및 배출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방광의 용량도 줄어들고 민감해져 젊은 시절보다 훨씬 자주 소변을 보게 된다. 특히 밤에는 뇌에서 항인후 호르몬, ADH의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소변을 더 자주 만들어내는 구조적 특징도 있다. 결과적으로 잠자기 전 많은 양의 물을 마시게 되면 수면 중 2, 3회 이상 화장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진다. 이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첫 번째 위험은 기립성 저혈압이다. 이는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으로 노인에게 매우 흔하다. 혈압이 순간적으로 낮아지면 어지럼증, 현기증, 심한 경우 실신까지 유발할 수 있다. 잠결에 일어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넘어지기 쉽고 골절이나 외상성 뇌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나간 화장실에 가다 낙상하는 노인의 수는 연간 4만 명 이상이며 그중 약 25%는 낙상 후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보다도 높은 수치다. 특히 고혈압, 인후제, 수면제를 복용 중인 노인의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두 번째 위험은 수면 단절로 인한 생리적 스트레스이다. 잠에서 깰 때마다 심박수와 혈압이 급격히 변동하고 이러한 반복은 심장에 부담을 준다. 이는 부정맥, 협심증 등의 심혈관 질환 발생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세 번째 위험은 깊은 수면의 손실이다. 사람은 잠에 든 후 약 1시간 이내에 가장 깊은 서파 수면, 디프 슬리프에 도달한다. 이 단계에서 면역체계가 회복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며 뇌는 낮 동안 축적된 노폐물을 청소한다. 하지만 중간에 자주 깨면 이 수면 단계가 무너지고 몸은 회복할 기회를 잃는다. 장기적으로는 기억력 저하, 우울증, 만성 피로 등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82세 박성철 씨는 평소 밤마다 3번 이상 화장실을 다녀야 했고 그 때문에 수면 시간은 5시간을 넘기기 어려웠다. 그는 낮에도 피곤하고 기분이 계속 가라앉는다고 호소했다. 수면 클리닉 상담 후 저녁 7시 이후 물 섭취를 줄이고 취침 직전 화장실을 꼭 다녀오는 습관을 들인 결과 2주 만에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1, 2 이하로 줄었고 아침 기상 시 피로감도 현저히 감소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 첫째,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해야 한다. 갈증이 심할 경우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는 정도로도 충분하다. 물을 꼭 마셔야 할 경우에는 한 모금씩 천천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둘째, 저녁 식사 시 수분이 많은 음식의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 수박, 오이, 국물 음식 등은 건강에 좋지만 수면 전에는 체내 수분량을 급격히 높일 수 있다. 셋째, 카페인 음료를 오후 6시 이후에는 삼가는 것이 좋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일으키며 소변 배출량을 증가시킨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초콜릿, 탄산음료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넷째, 취침 직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밤중 소변 욕구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화장실로 가는 길은 항상 밝게 조명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침대 옆에 작은 손전등을 두는 것도 유용하다. 밤중에 갑자기 강한 불빛을 켜는 것보다 눈의 자극을 줄여 다시 잠들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처럼 단 한 컵의 물, 한 번의 소변 욕구가 노인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흔들 수 있다. 물은 생명이지만 타이밍이 잘못되면 위협이 되기도 한다. 노년기의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밤 물 한 컵을 내려놓는 것이 내일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전 장에서 우리는 수면 전 과도한 수분 섭취가 어떻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노인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또 하나의 흔한 습관이자 특히 겨울철 한국 노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바로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정희, 79세, 할머니는 겨울이 다가오면 항상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로 틀고 이불도 2겹 이상 덮고 잔다. 나이 드니까 추위를 많이 타요. 방이 따뜻해야 잠이 잘 오지. 라고 말씀하신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이처럼 추위를 심하게 느끼고 보일러 온도를 높이거나 온열기구를 자주 사용한다. 하지만 이 습관이 오히려 수면 중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야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노년기의 신체는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된다. 젊을 때는 외부 온도 변화에 따라 땀샘이나 혈관이 빠르게 반응하여 열을 조절하지만 노인의 경우에는 이 조절 능력이 느리고 비효율적이다. 특히 잠에 드는 시점에서는 인체가 자연스럽게 체온을 낮추려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심부 체온이 내려가야 깊은 수면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방 온도가 24도 이상으로 유지되고 몸이 여러 겹으로 덮여 가열될 경우 이 체온 조절이 방해받는다. 몸은 땀을 흘리며 체온을 낮추려 하지만 이는 탈수와 수면 중 각성을 유발한다. 더 큰 문제는 가열된 상태에서 땀을 통해 수분이 과도하게 배출되면서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혈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는 곧 심장마비, 뇌졸중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쿄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실내 온도가 23도 이상인 환경에서 잠을 자는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3% 높았다. 특히 야간에 심장이 과도하게 박동하는 사례가 많았고 수면의 깊이가 얕은 경향도 뚜렷했다. 또한 따뜻한 방은 수면 중 호흡기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기가 건조해지고 점막이 마르면서 기침이나 코막힘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수면 중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수면 무호흡증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한 예로 81세 정광호 씨는 겨울마다 밤중에 자주 깨어 기침을 했다. 그는 항상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로 켜두고 방은 거의 찜질방처럼 따뜻하게 유지했다. 기침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고 검진 결과는 나간 호흡곤란과 가벼운 부정맥. 의사의 권유로 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낮추고 온열기구 대신 따뜻한 양말과 내복으로 체온을 유지하자 기침과 수면 중 각성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노인은 왜 추위를 이렇게 심하게 느낄까? 첫째, 피하지방과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체온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둘째,
혈관 수축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말초 혈액순환이 악해지고 손발이 쉽게 차가워진다. 셋째,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체온 생성 자체가 줄어든다. 이런 생리적 변화는 실제로 춥다는 느낌을 더 민감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 온도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다. 방이 너무 따뜻하면 신체 내부의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 과정이 방해받고 수면의 질은 떨어진다. 수면 중 계속 땀이 나는 상태는 몸을 불편하게 하고 자주 깨게 만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추위를 피할 수 있을까? 첫째, 방 온도는 18도에서 21도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 온도는 심장과 뇌가 안정되게 기능할 수 있는 범위며 수면 중 심부 체온의 자연스러운 하강을 도와준다. 둘째, 방을 따뜻하게 하기보다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택하라. 내복을 겹쳐 입고 목과 발을 보온하면 전체적인 체온 유지에 효과적이다. 기모 양말, 내고모, 랄른 손장갑도 매우 유용하다. 셋째, 전기장판이나 찜질기를 사용할 경우 취침 30분 전까지만 켜두고 잠드는 순간에는 꺼야 한다.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거나 수면 중에는 낮은 온도 혹은 보온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하다. 넷째, 가습기를 함께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방 안에 걸어 공기 습도를 조절하면 점막 건조와 호흡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불은 무게보다 보온성 위주로 선택하고 지나치게 두꺼운 이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다운 이불이나 경량 보온 이불을 활용하면 무게로 인한 압박 없이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보다 안전하게 따뜻함을 유지하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의 수면은 단순한 편안함이 아닌 생명과 직결된 시간이다. 쾌적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배려다. 오늘 밤, 당신의 방 온도는 몇 도입니까? 당신의 심장은 편안히 쉴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방을 따뜻하게 하기보다 몸과 마음을 지혜롭게 따뜻하게 만드는 습관을 시작할 시간이다. 앞서 우리는 노년기의 수면 환경과 습관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따뜻한 방, 늦은 식사, 과도한 수분 섭취 같은 작은 행동들이 어떻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번에는 그와는 조금 다른, 그러나 더 넓게 퍼져 있는 위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바로 조각난 잠이다. 조각난 잠이란 쉽게 잠에 들지 못하거나 잠든 뒤에도 자주 깨는 등 수면이 중간에 반복적으로 방해받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수면 단절은 단순히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는 문제를 넘어서 신체 전체의 기능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81세 정무식 씨는 밤마다 3, 4번씩 잠에서 깼다. 이유는 뚜렷하지 않았다. 가끔은 화장실, 가끔은 다리에 쥐가 나서, 또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했다. 그는 낮에도 항상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졌으며 무엇보다 최근 들어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들의 생일을 깜빡하고 약 복용 시간을 잊고 심지어 몇 달 전 다녀온 병원도 기억나지 않았다. 정 씨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치매 초기 증상인지 불안해져 병원을 찾았고 수면 클리닉 검사 결과 그는 심각한 수면 단절과 같은 수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특히 별표 깊은 수면 단계, 서파수면, 별표는 뇌의 청소 시간이다. 이때 뇌는 낮 동안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신경세포를 재생한다. 하지만 수면이 자주 끊기면 이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기 어렵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거나 수면이 3회 이상 중단되는 노인의 경우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이 1.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면 단절은 심장에도 큰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일반적으로 수면 중 심장은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이는 심장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수면이 중단될 때마다 심장은 다시 박동을 높이고 혈압은 급격히 상승한다. 이러한 반복적인 리듬의 붕괴는 부정맥, 고혈압, 심장질환의 원인이 된다. 서울 아산병원의 한 연구팀은 수면 단절이 잦은 노인의 경우 수면 중 부정맥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이러한 노인은 낮 시간대에도 심박수 변동이 불규칙하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피로를 느끼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면이 반복적으로 깨지면 낮에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진다. 이는 결국 사회적 고립, 우울증, 무기력감으로 이어지며 삶의 질 전반을 떨어뜨린다. 이처럼 수면 단절은 단순히 잠을 설치는 문제가 아닌 삶 전체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수면이 조각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수면 전 자극을 최소화하는 루틴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잠자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텔레비전, 밝은 조명을 피하고 몸과 마음이 점차 이완될 수 있도록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거나 따뜻한 허브차를 한 잔 마시며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취침 전 불안이나 걱정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간단한 일기 쓰기,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같은 방법은 정신적인 안정을 주고 마음을 비우는 데 도움이 된다. 많은 노인들이 밤이 되면 외로움이나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쉽게 잠들지 못한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수면 중에도 신경계를 긴장 상태로 만들어 자주 깨는 원인이 된다. 셋째, 침실 환경을 점검하자. 작은 소음, 불빛, 덜컹거리는 창문, 뻣뻣한 침구 등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특히 외부 소음이 큰 도심에 사는 노인이라면 방음 커튼이나 차음 패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넷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의 경우 활동량이 적어 낮잠을 자는 경우가 많지만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하루 일과 속의 가벼운 산책, 아침 햇볕 쬐기, 명상 등의 활동을 통해 밤에 자연스럽게 피곤해지는 리듬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수면 패턴을 기록하고 점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수면 일기를 통해 언제 깼는지, 어떤 상황에서 잠들기 어려웠는지를 파악하면 생활 습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우식 씨는 수면 환경을 정리하고 저녁 시간에 짧은 스트레칭과 명상,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는 습관을 들인 이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잠에서 깨는 횟수는 줄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함을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손자의 이름을 깜빡하지 않게 되어 본인도 다시 정신이 또렷해졌다고 말한다. 지금 당신의 잠은 어떠한가? 밤마다 자주 깨는가?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가? 그렇다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닌 삶을 흔드는 경고음일 수 있다. 앞서 우리는 수면을 방해하는 외부 요인과 습관들을 살펴보았다. 식사, 수분, 온도, 그리고 수면의 연속성 등 물리적 요인들이 심장과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그러나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또 다른 결정적 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벌프이다. 많은 노인들이 잠들기 어려워하거나 자주 깨어나는 이유는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내면 깊숙한 불안, 외로움, 걱정, 후회 같은 감정들이 잠을 방해하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 부산에 사는 75세 윤정희 씨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생활한 지 5년째다. 낮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식사도 하며 나름대로 활기찬 하루를 보내지만 밤만 되면 어김없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쉽게 잠들지 못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되면 괜히 눈물이 나요. 이불 속에서 누군가랑 말이라도 나누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러한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신체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인체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 분비하게 된다. 이 호르몬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올리며 신경계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킨다.
이로 인해 잠을 자는 것이 어려워지고 설령 잠이 들어도 깊은 수면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자주 깨게 된다. 또한 노년기에 들어서면 인생의 전환점들이 많아진다. 자녀의 독립, 은퇴, 배우자 또는 친구의 사망, 건강의 저하 등 크고 작은 상실감과 역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우울감과 무기력감으로 이어지고 이 감정들은 밤이 되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른다. 서울의 한수면 정신의학 클리닉에서는 노인의 불면증 환자 중 60% 이상이 심리적 원인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고한다. 특히 여성 노인에게서 우울감, 외로움, 불안증이 수면 장애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정은 단순히 수면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심혈관 질환 악화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수면 부족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동시에 존재할 때 노인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쉽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음의 밤을 어떻게 돌봐야 할까? 첫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자녀들과 주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하거나 손주들과 짧은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둘째, 자기 전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을 추천한다.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을 3가지 정도 적는 습관은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도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높고 불안감도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셋째, 걱정 시간을 따로 정해두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많은 노인들이 침대에 누우면 그제야 온갖 걱정이 몰려오곤 한다. 이에 대비해 저녁 시간 중 10에서 15분 정도를 걱정 시간으로 정하고 이때 마음속의 걱정이나 고민을 종이에 적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잠자리에 들 때 걱정이 다시 떠오르더라도 이건 이미 처리한 생각이야 라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심호흡과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함께 풀어주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478호흡법, 4초 들이마시기, 7초 멈추기, 8초 내쉬기, 을 3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심박수와 불안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또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틀어놓고 5분간 눈을 감고 있으면 생각이 정리되며 수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함께 자는 반려동물이나 작은 방의 요린을 줄이는 환경 정리도 필요하다. 밤에 울리는 전화벨, 불빛, TV 소리, 심지어는 휴대폰 알림 소리 하나도 민감한 노인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은정이 씨는 불면증이 심할 때마다 혼자 눈물을 흘렸지만 손녀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은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손녀는 매일 저녁 짧은 음성 메시지를 보내주었고 은 씨는 그 음성을 듣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도 괜찮았다고 되뇌기 시작했다. 그 이후 그녀는 매일 저녁 감사 일기를 쓰고 걱정 노트를 기록하며 수면 전 마음을 정리하는 루틴을 만들었다. 놀랍게도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밤중에 깨어나는 횟수가 줄었으며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분도 훨씬 나아졌다. 수면은 몸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이기도 하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쉰다. 그리고 그 평안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고 따뜻한 습관에서 시작된다. 오늘 밤 당신은 마음속의 무거운 짐을 어디에 두고 주무시겠습니까? 그 짐을 종이에 내려놓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것으로 당신의 밤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인의 수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살펴보았다. 늦은 식사, 과도한 수분 섭취, 따뜻한 방, 수면 단절, 심리적 불안감까지 하나하나가 단독으로도 건강에 영향을 주지만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그 파괴력은 훨씬 더 커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특히 노년기에는 생활에 익숙함이 곧 안정감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심리적인 저항을 불러온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말하고 싶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다고. 단 하나,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바꾸면 된다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작은 변화 하나가 전반적인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하버드 공공보건대학원은 하루에 10분씩 일찍 잠자리에 들기 시작한 노인 그룹과 기존 생활을 유지한 그룹을 비교한 결과 6주 후 전자의 그룹은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기분, 에너지 수준, 혈압 수치에서도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나에게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 이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습관이 다르고 바꾸기 쉬운 부분도 다르다. 어떤 사람은 식사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쉬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방 온도를 조절하는 것이 더 간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늘 8시에 하던 나경자, 73세, 씨는 의사의 권유로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바꿨다. 처음에는 허전하고 배가 고팠지만 가벼운 죽이나 두부 반찬으로 조절하며 한 달을 보냈다. 결과는 놀라웠다. 나간 속쓰림이 사라졌고 밤중 각성이 줄었으며 아침에 개운함을 느끼게 되었다. 또 다른 예로 수면 전 걱정이 많아 늘 불면에 시달리던 이재순, 77세, 씨는 감사 일기 쓰기와 짧은 명상을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글을 쓰는 것이 어색했지만 한 줄씩이라도 적기 시작하자 점차 마음이 가라앉았고 한 달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변화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다. 아래는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7일 수면 습관 변화 플랜 이다. 하루에 하나씩만 시도해보자. 1일차 방 온도 점검하기. 실내 온도를 18에서 21도 사이로 맞추고 보일러나 전기장판은 잠들기 전에 꺼두자. 2일차 저녁 식사 시간 조정하기. 저녁 식사를 오후 6에서 7시 사이로 앞당기고 소화가 쉬운 식단을 선택한다. 3일차 수분 섭취 시간 제한하기. 오후 7시 이후에는 물이나 곡물 섭취를 줄이고 취침 전 화장실을 꼭 다녀온다. 4일차 수면 루틴 만들기. 자기 전 30분간 스마트폰, TV를 끄고 조명을 낮춰 수면 준비 모드로 전환한다. 5일차 감사 일기 쓰기. 하루 동안 고마웠던 1가지를 짧게 적으며 마음을 정돈한다. 6일차 편안한 자세로 자기.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를 시도하고 목과 허리를 지지해주는 베개를 사용해본다. 7일차 아침 햇볕 쬐기와 가벼운 산책.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기 위한 리듬을 만들기 위해 오전 중 햇빛을 10분 이상 쬐다. 이 플랜의 핵심은 성공 경험이다. 단 하루라도 성공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변화가 의미 있다는 것을 몸이 먼저 느낀다. 그렇게 작은 성공이 쌓이면서 신체와 정신 모두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수면 습관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하나가 움직이면 나머지도 따라 움직인다. 저녁 식사를 앞당기면 소화가 편해지고 수면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다. 밤에 깊이 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쉬워지고 자연스럽게 낮에는 더 활발히 움직이게 된다. 그렇게 하루의 리듬이 회복되면서 하루하루가 살아있는 느낌 이 다시 찾아온다. 노년기의 삶은 회복보다 유지가 중요하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그 유지는 결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고 꾸준한 움직임이야말로 건강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혹시 지금도 나는 예전처럼 잘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오늘부터 내려놓기를 바란다. 수면은 나이가 드는 것과 함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능이다. 오늘 밤 당신은 무엇을 바꿔보겠습니까? 그 작은 결심 하나가 내일 아침을 다르게 만들 것이다. 앞선 장에서 우리는 수면을 회복하기 위한 작고 실천 가능한 변화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혼자서의 실천을 넘어 함께하는 변화로 확장되는 순간이다. 노년기의 건강, 특히 수면은 개인의 문제로만 남겨둘 수 없다. 많은 노인들이 내가 불편한 건 내가 참고 넘기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결국 가족 전체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면 장애로 인한 낮 시간의 피로, 기억력 저하, 감정 기복은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도 긴장감을 만들고 때로는 돌봄의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노인의 수면 회복을 가족이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서울 인천 지역의 한 3세대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해보자. 78세의 이순자 씨는 며느리, 아들, 손자와 함께 살고 있다. 그녀는 밤마다 두세 번씩 깨어나 화장실을 다녀왔고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다,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말이 일상이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새벽 어머니가 화장실 가다 넘어질 뻔한 것을 목격한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가족은 함께 수면 환경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방 온도를 조절하고 조명을 간접 등으로 바꾸고 화장실까지의 동선을 정리해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다. 며느리는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손주는 매일 밤 10시에 조용한 음악을 함께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몇 주 후 이순자 씨는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잔 날이 늘어났고 아침에는 스스로 정말 잘 잤다고 말하게 되었다. 이처럼 수면 회복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다. 가족 간의 이해와 실천이 더해졌을 때 그것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가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족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첫째, 노인의 수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노인들이 불면이나 야간 각성을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인다. 가족이 먼저 수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보를 함께 나누고 바꾸어가는 과정을 책임이 아닌 동행으로 인식하면 노인도 훨씬 부담 없이 변화에 접근할 수 있다. 둘째, 수면 환경을 함께 점검하고 개선하는 실천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방 안의 조명은 너무 밝지 않은지, 전기장판이나 보일러는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침대 높이는 적당한지, 화장실까지의 이동 경로는 안전한지 등을 함께 확인하고 조정한다. 이 작은 실천이야말로 노인의 수면의 질과 생명 안전을 동시에 지켜주는 열쇠가 된다. 셋째, 수면 루틴을 가족이 함께 맞추는 것도 효과적이다. 특히 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경우 텔레비전이나 휴대폰 소리, 늦은 야식 시간 등이 노인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밤 10시 이후에는 소음을 줄이기로 합의하거나 스마트폰 알림을 끄는 등 배려 있는 수면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노인의 수면 질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질 수 있다. 넷째, 감정적인 교류를 통해 마음의 안정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 노인의 불면에는 외로움과 정서적 허전함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 자녀들이 매일 짧은 인사 한마디, 손주의 손편지, 함께한 산책 시간 같은 단순한 교류가 노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 심리적 안정은 수면으로 이어진다. 다섯째, 가족도 자신의 역할에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형제들 간에 주말마다 부모님의 저녁 식사와 수면 관리를 번갈아 맡거나 손주가 취침 전 음악이나 책 읽기를 담당하는 방식처럼 역할을 나누고 실천하는 구조를 만들면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다. 수면은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노년기의 수면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해, 배려, 실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단순한 수면을 넘어 존중받고 사랑받는 밤을 선물할 수 있다. 이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잠이 두려웠어요. 깰까봐, 쓰러질까봐. 그런데 지금은 가족이 곁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늘 밤, 당신의 부모님은 어떤 환경에서 잠자리에 드시나요?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은 별표 비싼 악도, 고급 침구도 아닌 함께 하려는 마음 별표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인의 수면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왔다. 어떤 이는 잠들기 전 무심코 먹는 음식이, 어떤 이는 밤마다 마시는 물 한 잔이, 또 어떤 이는 따뜻함을 추구한 방 안의 온기가, 그리고 대부분은 조용한 외로움과 불안이 밤을 무겁게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단지 문제를 나열하기 위해 나눈 것이 아니다.
진짜 목적은 바로 하나였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나는 40년 동안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배웠다. 노화는 되돌릴 수 없지만 습관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습관의 변화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킨다. 한 환자는 82세였다. 그는 불면증으로 매일 수면제를 복용했고 낮에는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침대에서 시작해 다시 침대로 끝났다. 식사도 흥미없었고 노출은 두려웠다. 그러나 작은 계기로 변화가 시작되었다. 수면 일기를 써보기 시작했고 밤 9시 이후에는 TV를 끄고 소녀와 함께 산책을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 10분이었다. 그 산책이 점점 늘어났고 자연스레 피곤함이 밀려오자 수면제 없이도 잠들기 시작했다. 몇 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처음엔 그냥 죽지 않으려고 이걸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살아있는 느낌이 나요. 이처럼 수면은 단지 하루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다음 날을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창구이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 바탕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아마도 스스로의 수면에 대해 고민하거나 부모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밤이 걱정되어 이 여정을 함께 해왔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안다. 좋은 수면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 치명적인 수면 습관을 알아보았다. 첫째, 늦은 밤 무거운 식사. 우리의 소화기관은 밤이 되면 회복 모드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때 음식을 밀어넣으면 몸은 쉴 수 없다. 심장은 과도한 부담을 받고 이사는 식도로 역류한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로 인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과도한 수분 섭취. 잠들기 전 마시는 물 한 컵이 낙상과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화장실을 가다 넘어진 이들은 단순한 골절이 아닌 이후의 삶의 질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셋째, 따뜻한 방. 온돌 문화 속에서 우리는 따뜻함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수면 중 체온은 자연스럽게 낮아져야 깊은 잠에 들 수 있다. 방이 지나치게 따뜻하면 체내 수분이 빠지고 혈액이 끈적해지며 혈전 위험이 높아진다. 넷째, 등을 대고 자는 자세. 등을 대고 자면 중력에 의해 기도가 막히기 쉽다. 이는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고 산소 부족이 반복되면 뇌 기능과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다. 이 4가지를 바꾸는 데는 거창한 기술이나 악이 필요하지 않다. 작은 실천, 꾸준한 반복, 그리고 주변의 따뜻한 관심이면 된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 앞에 서 있는가? 여전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제 와서 뭐하러 바꿔라고 말하며 지나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하나라도 해보자는 용기를 낼 것인가? 우리는 모두 삶의 마지막 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간다. 그러나 그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내려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가장 좋은 소식은 지금이 바로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점이다.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다. 오늘 밤 온도를 조금 낮추어 보자. 저녁 식사를 1시간 앞당겨 보자. 잠들기 전 휴대폰을 끄고 조용한 음악을 들어보자. 그리고 이 글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보자. 그 하나하나가 삶을 지키는 행동이 된다. 수면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다. 잘 자지 못하는 몸은 쉬고 싶다는 말이며 자꾸 깨어나는 마음은 안심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제 그 신호에 귀 기울일 때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오늘 밤 어떤 잠을 선택할 것인가?